감독님을 모시고 관객과의 대화 나눠보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독님께서 나와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작은 영화인데 이렇게 시간 맞춰서 와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려요. 영화 괜찮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정현 감독님과 오늘 대화 나눠볼 텐데요. 제가 먼저 감독님께 좀 궁금한 점들을 여쭤보고 객석으로 마이크 돌리는 시간도 가질 테니까요. 궁금하신 점 있으면 기억해 두셨다가 이따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 영화 여러분 몇 분이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28분이요. 네, 30분이 채 안 되는 단편 영화예요. 이렇게 단편 영화 한 편을 극장에서 다 같이 보고 그 영화 한 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 나눈 시간이 참 흔치 않잖아요.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처음 그런 시간을 가지셨는데 이번에 정식으로 개봉을 한 소감은 또 다르실 것 같아요. 정말 너무 되게 정말 운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단편 영화 개봉이 되게 힘들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개봉을 해주신 CGV 아트하우스에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처음에 영화 개봉한다고 그 필름다빈 대표님한테 연락 왔을 때 너무 기뻐서 막 소리 질렀었어요. 아 진짜요? 개봉을 해요? 막 이러면서. 그래서 영화 되게 궁금해하신 분들이 많았었는데 지금 시간이 이렇게 막 좋지는 않아서 상영 시간이 하루에 한 번이고 그래서 보시기 많이 힘든 그런 작품인데도 이렇게 오늘 많이 와주시고 또 앞으로 여러분 굿즈가 있대요. N차 관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전에도 왠지 N차 관람하신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 혹시 계신가요? 네. 네, 역시 많이 계시네요, 이미. 네. 감사합니다. 그럼 감독님께 이 질문부터 드려봐야겠죠? 여기 앉아 계신 관객분들도 그게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 우리에게 이정현 감독님은 사실 배우이자 또 가수로서 익숙하잖아요. 어떻게 연출 결심을 하셨을지 여쭤보지 않을 수 없죠? 우리 그 가수 팬이었던 분들은 거의 다 아는 사실인데요. 제가 한창 와랑 박거를 부를 때부터 모든 인터뷰에 그 나중에 이제 40대가 되면 영화 감독이 되고 싶다 이렇게 인터뷰한 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좀 이렇게 용기가 없었어요. 막 제가 어디 감히 내가 각본을 어떻게 써? 이 세상도 아직 모르는데 그래서 너무 쑥스러웠고 그 학부에서 연출 전공을 하긴 했지만 아무튼 용기가 좀 없었어요. 그리고 또 세상을 보는 시야도 너무 철이 없었던 것 같고요. 그때 감독을 안 하길 잘한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세월이 지나고 딱 40대가 되고 나서 이제 막 좀 시야도 더 넓어지고 이렇게 공감대가 되게 형성이 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거나 아파하면 그걸 더 잘 느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지금쯤이면 각본을 쓰면은 조금 예전보다는 좋아질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 영상대학원에 들어가서 만든 첫 작품이고요. 2년 전에 만들었는데 제가 이제 첫째 임신을 하는 바람에 이제 2년 후에 이제서 공개하게 된 거예요. 네. 방금 답변 중에도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번에 진짜 연출을 해봐야겠다라고 결심을 하시고 학교에 가신 거잖아요. 네네네. 이 학교 생활 얘기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그 중대 영화과를 나왔는데요. 그 교수님들 대부분이 대학원에 계셨고 또 이게 각본을 쓰면 가장 감독님들한테 물어봤어요. 뭐가 가장 힘드냐 그러니까 정확한 모니터를 받기가 되게 힘들어서 좋은 글을 쓰기가 되게 힘들대요. 보통 친한 사람들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안 좋은 얘기를 안 하고 또 막상 안 좋은 얘기를 친구나 동료들한테 들었을 때 되게 기분이 안 좋아서 또 쓰기가 싫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대학원 진학을 하면
이제 교수님들도 있고 같이 공부하는 그런 동등한 입장에 있는 친구분들이 있으니까 일단 굉장히 악랄한 비판을 받으면서 뭔가 이렇게 좋은 글이 나올 때까지 교수님들도 괴롭힐 수 있고 뭐 그런 장점들이 있어서 그 진학을 하게 됐고요. 또 이런 영화 같은 경우는 제작비가 한 500에서 1000만 원 사이에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되게 열악해요. 그래서 제대로 된 스태프분들을 같이 함께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한테 거의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학생들의 돈도 그냥 아주 낮은 아주 저렴한 가격에 같이 도우면서 할 수 있고 해서 그렇게 해서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작품도 그렇게 학교에서 과제처럼 시작하셨지만 이렇게 큰 자리까지 나오게 되었네요. 재밌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영화 내부의 이야기를 또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영화 시작할 때 많은 분들이 빵 터지셨을 것 같은데 이 와필름 로고 기억나시나요? 이 짧지만 강렬한 영상의 탄생 배경도 궁금합니다. 아니, 이렇게 제가 이렇게 영화 개봉할 건 꿈도 못 꾸고요. 그냥 이제 학교 수업 시간 때 다 같이 이제 영화를 보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그냥 재미있게 한번 제 제작사 저 1인이라서 전화하면 제가 받으니까 전화하지 마세요. 제가 하는 건데 재미있게 이제 학생분한테 부탁했어요 로고를. 그래서 받고 그리고 이제 음악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음악을 해야 될지 몰라서 윤일상 오빠가 그 우리 가수 팬분들 아시겠지만 저랑 음악 작업을 가수 때 많이 했어요. 너무 친해요. 이번 음악도 그냥 해주시고요. 그래서 그 로고 음악 좀 해달라고 하니까 너무 블록버스터 되게 큰 제작사 로고를 만들어주신 거예요. 저 너무 창피해서 다음 작품 졸업 작품도 이제 곧 나오거든요. 그때는 좀 음악을 뺄까 합니다. 네. 그래서 와필름과 함께 영화가 시작하는데 이 유쾌한 로고 필름과는 다르게 또 영화는 아주 진지하게 시작을 하잖아요. 감독님께서 뉴스를 보고 마음에 품어왔던 이야기를 시나리오로 쓰셨다고 들었어요. 그 시작을 좀 들어볼까요? 아, 네. 일단 그 창신동 모자 사건이라고 복지 사각지대에 있어서 그러니까 집은 있는데 그 집이 이제 그 주위 부동산이 다 뜨는 바람에 그 집값이 이제 폭등을 했는데 이거를 나중에 또 뭐 정부의 규제가 맞물려서 팔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창신동 모자 사건이 이렇게 좀 이렇게 비용을 마련을 하지 못해서 좀 병원도 못 다니고 그리고 또 이렇게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을 못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지원이라도 받았으면은 조금 괜찮으셨을 텐데, 근데 이게 2년 전에 당시 제작할 당시에 되게 화제였어요. 뉴스에 엄청 나오고, 막 뉴스를 보는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한번 단편 영화를 만들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어떻게 각본을 쓸까 하다가 저희 어머니가 3년 전에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제가 딸 다섯 막내라 나이가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굉장히 할머니셨는데 꽃놀이를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이 암 말기이신데 자꾸 자기 항암 치료 안 가고 꽃놀이 간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셔가지고 저랑 되게 많이 싸웠었거든요. 그러다 마지막에 제가 거의 없다시피 해서 맨날 병원 가서 막 방사선 치료실에 막 집어넣고 이랬는데 그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되게 후회가 됐어요. 그냥 보내드릴 걸 잠깐. 그래서 그 저의 이야기를 약간 녹여가지고 엄마 꽃놀이 보내주는 걸로 이제 컨셉을 잡았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왜 초반에 저렇게 화를 낼까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제 집에 오면은 그 독촉장들이 많이 쌓여 있거든요. 대학병원. 그러니까 이 친구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많대요. 대학병원에 실제로 제가 원무과에 연락해서 조사도 해봤는데요. 병원비를 밀리고 안 내고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저렇게 당당하게 화내시고 가시는 분들이 좀 있나 봐요. 그러니까 그래야 더 재질을 못하니까 오히려 그래서 약간 그런 컨셉으로 해서 먼저 난리치고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그래서 그냥 쫓겨나듯이 근데 이제
대학병원으로 올 수밖에 없죠. 근데 실제로 이렇게 저런 4대 암은 대학병원에서 보통 하는데 병원비나 이런 지원 같은 게 복지 사각지대에 있어서 못 받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대요. 그래서 저도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파서 일단 앞에 그냥 밝게 난리치는 걸로 무식하게 그렇게 컨셉을 잡았습니다. 듣다 보니 감독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셨던 이 연출의 길을 걷게 된 어떤 계기와도 맞물리는 것 같아요. 감독의 꿈은 항상 있었지만 이걸 언제쯤 펼칠지 잘 모르겠던 시기가 있었으나 이제는 좀 내가 공감 능력도 커지고 타인에게 다가서는 마음이 좀 생겼다 싶을 때 결심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뉴스를 보면서 가슴 아팠던 일을 또 본인의 경험과 엮어서 영화로 만들 수 있으셨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숭이라는 캐릭터 이야기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초반에는 굉장히 관객의 호감을 사기 어려울 캐릭터잖아요. 직접 연기도 하셨는데 이 캐릭터가 관객에게 어떻게 읽히기를 바라셨을까요? 되게 무식하고 당당하고 용기 있는. 근데 결국 이 수미가 저렇게 무식하고 당당한 건 그냥 엄마 때문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실제로 저런 환자분들도 많이 좀 계시다고 하고 해서 굉장히 영화적으로 표현했을 때 재밌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좀 이렇게 되게 노멀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일단 저 캐릭터를 선택을 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거를 연출하거나 연기하면서 다짐을 했던 거는 절대로 슬프게 하지 말자, 연기하지 말자. 근데 또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슬픈 장면은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이 수미가 원래는 되게 당당하고 엄마 앞에서도 절대 안 울고 막 엄마가 안 먹고 다 토하면 막 슬퍼하는 게 아니라 막 승질내고 엄마한테. 근데 그 하나님이 자기 기도도 안 들어주는 것 같고 해서 고해성사실 들어가서 숨어서 우는 거, 그냥 그 장면 하나만 슬픈 장면을 넣고 나머지는 그냥 밝게 가자, 그렇게 컨셉을 잡고서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게 제 다음 질문이기도 했거든요. 네네. 이 수미가 믿음을 보여주는 장면들이 네. 참 맹목적이면서도 가슴이 아파요. 특히 그 성수를 자주 뿌리는데 그 모티프는 어디서 얻으셨어요? 진짜로 이렇게 제가 이제 어머님 이제 병원에 오래 입원하셨을 때도 지나가면서 많이 뵀고요. 성수 뿌리시는 분들을 봤어요. 근데 그게 너무 재미있어서 모습이. 근데 그거 재밌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너무 특이했어요. 그래서 언젠가 한번 캐릭터에 이용을 해보고 싶다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어요. 네. 그 관찰해둔 것들이 다 연출 노트에 적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작품의 특징이 또 감독과 주연이 같은 사람이라는 것일 텐데 이게 현장에서 배우로서 연기에만 집중하는 일도 만만치 않으셨을 텐데 직접 모니터를 하고 오케이 사인을 내야 하는 역할도 맡으신 거잖아요. 이 모니터에서 내 연기를 보고 내가 판단해서 모든 걸 결정내려야 한다라는 과제 자체는 어떠셨어요? 그냥 일단 그 캐스팅할 돈이 없어서 제가 했고요. 그리고 이거는 NG가 그냥 예를 들면 조명기가 떨어졌다 이런 거 외에 한 테이크밖에 못 갔어요. 찍은 건 너무 많고 3회차 안에 끝냈어야 되기 때문에 3회차 안에 30분 찍기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것도 좀 잘라낸 거예요. 그래서 거의 그냥 한 번에 다 오케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마지막 장면도 원래는 막 이렇게 시간이 지난 모습을 오래 찍고 싶었는데 세트장 시간이 다 된 거예요. 근데 세트장 렌트비가 너무 비쌌거든요. 그래서 그냥 조명으로 해결하자 해서 그냥 조명 햇빛 들었다가 저녁 됐다 해요. 막 이런 걸로 막 현장에서 바꿔서 시나리오 얼른 촬영하고 그랬어요. 뭔가 후회할 사치들 부릴 수 없었던 현장이군요. 맞아요. 그리고 진짜 제일 아쉬웠던 게요.
이게 제가 이제 그 지옥이랑 같이 기생수 플레이했던 PD님한테 그 좀 PD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분이 현장에 자주 오시진 못했지만 그 엄마 시체가 필요했어요. 엄마 더미가. 그래서 이거를 그 지옥이랑 기생수 했던 특효팀에 가서 이제 시체를 빌려와야 되는데 이게 원래는 한 2주에서 3주 살 썩은 시체 더미가 필요했거든요. 근데 이거 제작하려면 제작비가 거의 몇 천만 원이기 때문에 그냥 와서 고르래요, 더미를. 그래서 갔는데 그 지옥 유아인 씨 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져가래요, 유아인 씨. 이거 지옥에 나온 건데. 그래서 이거 불탄 거라 안 될 것 같고. 근데 해골이 있더라고요, 옆에. 그래서 해골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쉽긴 했는데 또 영화니까 뭐 해골이 될 때까지 뭐 살았겠지. 그거는 다 점프되고 그런 식으로 위안을 하면서 그런 좀 많은 아쉬움들이 있었어요. 제작비 때문에. 이게 영화적 허용인 동시에 사실 또 되게 독특한 감상을 낳은 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신 그 세트장에 대한 궁금증도 있었어요. 그 수미 모녀의 집일 텐데요. 그 집은 어떻게 꾸미고 싶으셨을지 들어보고 싶어요. 일단 그 미술을 하는 순간 제작비가 완전히 이렇게 올라간다는 걸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미술을 최대한 안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수미집 같은 세트장을 찾았어야 됐거든요. 근데 제가 정말 밤새 가면서 우리 그 PD 스태프들이랑 같이 찾았는데 이 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미술을 많이 안 해도 돼서 찾고 찾아서 비용은 조금 나갔던 것 같은데 이 정도 사치는 부리자 해서 바로 저 렌트를 해서 찍었습니다. 뭔가 초가집처럼도 보이면서 네. 두 사람이 한때는 열심히 가꿨을 법한 집인데 지금은 집도 뭔가 사람처럼 많이 늙어 있는 모습이더라고요. 맞아요. 열심히 찾아내신 그 장소인데 어떤 점에서 마음에 드셨던 거예요? 옛날 저희 집 안방 같았어요. 그러니까 저 이렇게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 그 저희 집에 자개장이 있었거든요. 그 화장대가 그대로 있는데 왠지 그 거울 안에서 옛날 엄마가 튀어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자개장이 있는 곳을 찾았었고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수미가 엄마 환상을 볼 때 그 거울 속으로 보는 거를 넣었어요. 여기서는 엄마가 정상적인 엄마의 환상을 보이고 싶다 해서. 뭔가 기억에 남아있는 그 집의 모습을 닮은 곳을 잘 네, 찾으신 거군요. 네. 저희 이제 객석에서도 좀 질문을 받아볼까 하는데요. 감독님께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이렇게 손 들어주셨어요. 가장 먼저 들어주신 분께 마이크 전달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영화를 처음 기획하셨을 때랑 완성된 영화를 처음 보셨을 때 가장 크게 달라진 게 있다면 무엇일까요? 가장 크게 달라진 거. 일단 테이크를 많이 못 가서 거의 현장 편집이에요. 현장에서 편집한 거 그대로. 그러니까 편집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찍은 게 타이트해가지고. 근데 이제 여기에 음악이 들어가니까 뭔가 되게 완성도가 있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 다르덴 형제라는 감독님들이 계시는데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와 사실주의 영화를 찍으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은 영화 음악이 없어요, 대부분. 저는 그걸 너무 따라하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다 해서 유길상 오빠한테 급하게 전화해서 오빠 부탁드린다고 영화 좀 살려주세요. 심폐소생증. 그래서 오빠께서 이렇게 도와주셔가지고 좋은 작품이 완성도 있게 나온 것 같아요. 관객분의 질문에 대한 재밌는 답이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음악이라는 장치 없이도 이 영화의 감정을 전달해보고 싶은 목표가 있었으나 막상 음악이 들어오니까 내가 원했던 효과가 배가 되는 결과를 얻으셨다는 거잖아요. 말씀해주신 김에 이어서 하나 여쭤보자면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올해 프로그램을 하셨을 때도 다르덴 형제 작품을 추천하셨었잖아요. 객석에서 다르덴 형제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어떤 작품 좀 추천하고 싶은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데 갑자기 기억나는데 로제타. 네, 로제타가 되게 좋았어요. 그 주인공의 짧은 치마와 숨소리가 나오는데요. 그 다급한 숨소리에서 느껴지는 그 현실의 아픔이랄까. 아무튼 그 최대한 현실의 사운드를 켜놓으세요. 그리고 되게 추워요. 항상 사운드가 바람 소리를 되게 많이 넣으시고 그 차 소리 막 지나가는 거 불안하게 넣으시고 막 그렇게 약간 사운드 효과로 음악 대신에 연출을 하시는데 네, 로제타 되게 재미있게 봤고요. 그리고 더 차일드 이번 전주영화제 때 보여드렸던 그리고 이 감독님들이 보통 여자 주인공들 치마 되게 짧게 입히거든요. 근데 그 짧은 치마가 막 섹슈얼을 강조하려고 입힌 게 아니라 되게 불안하고 보면은 막 덮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효과로 짧은 치마를 입히지 않았을까. 되게 볼 때마다 다르덴 형제들 영화는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아해요. 네, 그리고 눈물이 이런 거 보고 있다가 갑자기 엔딩에 눈물이 확 나요. 그래서 와 이런 마법은 뭐지? 이거 어떻게 사람 감정을 이렇게 미치게 만들어 놓으시지? 그래서 정말 천재적인 감독님들이신 것 같아요. 네. 또 질문을 받아볼까 하는데요. 저기 앉아 계신 분. 이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드리고 싶었던 질문은 그 아까 다르덴 이야기하면서 나왔던 복장 이야기를 하셨는데 혹시 수미의 복장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수미의 의상, 복장에 의상이요? 궁금해하셨어요? 의상은 일단 첫 장면에 빨간 옷을 나오는데 저는 약간 이렇게 공격적인 핏빛의 레드를 입고 싶었어요. 그래서 의상팀도 그 기생수 해주셨던 의상 실장님이셨는데요. 핏빛 그 가디건 준비해달라고 하고 그리고 그 다음 의상들은 그냥 수미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봤던 교회에 착실히 다니는 언니처럼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옷도 다 집어넣고 입고 가방 항상 이렇게 앞으로 메고 이런 교회에서 본 착한 언니처럼 입었으면 좋겠다 해서 의상을 너무나 멋있게 탁탁탁 구해주셔서 근데 의상팀이 없어서 제가 의상을 가지고 가서 제가 세탁하고 다리고 다 해서 입었습니다. 네. 좀 의상팀 막내처럼 네네 맞아요. 다림질까지 네. 하셨는데 의상 얘기가 나온 김에 네. 머리 스타일도 네. 궁금했거든요. 네. 여기도 이렇게 보이는데 네네. 약간 깻잎 머리 같으면서도 고개를 돌릴 때마다 네. 흔들리는 머리잖아요. 네. 당시 헤어스타일이 그러셨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하신 건지 아니면 수미를 위해 좀 다듬으신 건지도 궁금했어요. 이게 아마 제 기생수 때 커트로 나왔었는데요. 끝나자마자 찍었어요 거의. 그리고 그냥 머리 컨셉을 잡을 시간이 없어서 그냥 분장 실장님한테 저 현장에서 그 제작 진행이랑 다 해야 돼서 시간이 없을 것 같으니까 5분 안에 해결할 수 있게 머리는 드라이 안 할 거다 그렇게 얘기해서 드라이 안 하고 그냥 얼굴만 그냥 살짝 그냥 이렇게 톤만 맞추고 나온 그냥 그거예요. 네. 효율성을 추구하신 네네 건데 맞아요. 근데 그게 좀 현실감이 있게 그쵸. 느껴지는 게 수미라는 여자가 드라이하면서 맞아요. 돌아다닐 것 같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폼지지도 않고 씻지도 않을 것 같은데 근데 교회에 가기 전에는 씻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성당 가기 직전에 씻는 장면을 넣었어요. 그래서 깨끗한 마음으로 이제 기도를 드리러 가는데
이제 하나님이 왜 기도를 안 들어주지? 너무 이상하다 하다가 너무 힘든 게 갑자기 폭발하려고 그래서 고해성사실 들어가서 막 우는 장면이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재밌네요. 네, 가장 가운데에 계신 분께서 먼저 손을 들어주셨는데요.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아이 영화 저도 두 번째 봤는데 참 인상적으로 잘 봤습니다. 저는 사실 그 덤이나 음악 관련해서 궁금했는데 그건 앞서 잘 답변을 해주셔가지고 궁금증이 풀렸고요.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약간 궁금한 게 생겨서 종교 관련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현실적인 영화고 근데 러닝타임이 짧다 보니까 좀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거는 좀 넣지 못하실 것 같기도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만약 현실적으로 이런 상황이다 그럼 그게 닥쳤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 성당을 되게 열심히 다니고 신앙이 어쨌든 이 독실을 하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카톨릭 쪽에서 지원하는 호스피스 협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 지인분도 한번 실제로 마음 알게 도움 받고 계신 분이 있고 그래서 혹시 이런 상황이면 그쪽으로 어떻게 좀 도움을 청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은 혹시 답사나 물론 이 영화에서 그렇게 집어넣으면 각본에서 좀 이질감이 생기기 때문에 그건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그런 쪽으로는 혹시 각본 작업하실 때 이렇게 답사나 알아보신 점이 없는지 그래가지고 뭐 영화 결과는 좀 달라졌겠지만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좀 대안이 없는 상황이니까. 되게 예리하시네요. 맞아요. 천주교에서 그런 지원들이 되게 많다고 느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그냥 수미 초반에 보면 알듯이 친구도 없고 막 성질도 저렇게 생겨먹었고 뭔가 항상 외톨이라고 생각을 하고 각본을 썼거든요. 그래서 뭐 교회에서도 뭐 왕따를 당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교회 지원까지 넣게 되면 그 드라마까지가 너무 길어져요. 사실 그 편집한 장면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신도들이 와서 기도해주고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막 설명을 하자면 씬을 계속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장편이 되더라고요. 50분이 나와버리는 거여서 안 되겠다 하고 잘랐어요. 그래서 그런 좀 디테일한 부분들은 좀 나중에 장편에 좀 하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전달하고 싶었던 건 그냥 이렇게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있다. 그냥 그 정도만 사람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미는 악순환에 처해 있는 것 같아요. 네. 관객분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누군가에게 충분히 도움을 구할 수도 있을 법한데 그렇게 할 자신도 없고 사회성도 좀 부족해 보이고 하다 보니까 계속 빚은 쌓이고 그걸 또 숨기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그러다 보면 남들이 그들이 얼마나 위험에 처해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차리기 어렵잖아요. 네, 말씀해주신 사각지대가 그런 점 아닐까 싶어요. 네. 맞아요. 요즘에도 되게 많더라고요. 온 가족이 막 자살하고 막. 근데 되게 멀쩡한 아파트에 사시는 것 같은데 뭐가 저렇게 힘드셔서 다 저렇게 자살을 하시고 온 가족이 자기 자식들까지 그냥 그런 거 보면 너무 안타깝고 그리고 저 창신동 모자 사건도 그렇게 도움을 받을 데가 없으셨을까 복지 사각지대에 있어도 진짜 종교라도 가지시면 종교단체에서 좀 도와주셨을 텐데 저도 막 그런 의문점들이 많이 생겼어요. 근데 그래도 그렇게 힘드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자면서 유튜브로 다큐멘터리 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자꾸 알고리즘에 떠요. 그 비슷한 이런 사건들이. 근데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정말 이거는 생활에 피더라고요. 정말. 예. 그 궁금증들 안고 계시다가 또 다른 영화로 풀어내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저 이제 다음 주면은 졸업 작품이 후반 작업이 끝나거든요. 지금 졸업 작품 편집하고 있는데요. 다음 작품도 약간 좀 이런 사회적인 문제예요. 생계형 범죄에 관한 얘기인데 그건 되게 밝아요. 밝고 재밌어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꼭 제목이 안 되면 저희 학교에서 봐주세요. 졸업 영화
영화제 꽃다발 들고 찾아가야 할 수도 있겠네요. 네. 저희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받아보려고 하거든요. 한번 손 들어주시겠어요? 너무 많은 분이 들어주셨는데 다 기회를 못 들어서 죄송하지만 가장 끝에 분이 네, 손을 먼저 들어주셔서요. 네, 영화 잘 봤습니다. 배우로도 참여를 하시고 이제 감독도 하셨는데 둘을 비교해 본다면 어느 쪽이 더 본인에게 맞는 것 같으신지 아니면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이니까 감독으로서의 목표가 혹시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우, 이번에 연출하면서 느낀 건 배우가 진짜 속편하구나. 내가 연출을 왜 했지? 근데 이게 발을 담가놔서요. 이게 무슨 그러니까 제가 영화를 좋아하다 보니까 자꾸 막 소재도 막 기억나고 이럴 때마다 막 이렇게 메모지 적어놓거든요. 배우가 너무 편하지만 그래도 이제 최종 목표는 장편 영화를 만들어서 꼭 극장에서 개봉해서 에그가 안 깨지는 장편 영화를 만들고 싶습니다. 네. CGV에 오신 만큼 또 애들을 잘 갖고 여러분의 에그 싶다는 말씀 좀안 깨지게 해주세요. 깨지려고 해요. 다 보고 계시답니다. 감독님들께서. 네. 이번에는 제가 진짜 네. 마지막 네.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어쨌든 오늘 여러분들이 다 같이 보신 결과물이 정말 오랜 꿈의 도전 결과물이기도 하잖아요. 이 자리에도 뭔가 새롭게 도전해보고 싶고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게 있는데 그걸 막상 시작하려니 좀 두렵고 망설여지는 분들이 계실 것 같거든요. 그런 분들께 혹시 용기를 주실 수 있을까요? 그냥 마음속에 꼭 하고 싶었던 거 있으면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저도 제가 내가 어떻게 연출을 해 막 이랬는데 그냥 이렇게 닥치고 보고 그냥 정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막 영화제에서도 막 불러주시고 막 스태프들도 이렇게 모아지고 해서 되게 하루하루가 기뻤던 것 같아요. 힘들지만 그래서 진짜 좋아하는 거 꼭 포기하지 마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독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답변 내용들을 들어보니까 정말로 주변에서도 많은 동료분들이 도와주신 것 같아요. 선물 받아가세요. 굿즈 받아가세요. 네네. 필름 다른 직원 죄송합니다. 배우사 직원이라니까. 들으셨습니다. 많이들 동료분들께서도 힘을 보태주신 것 같아서 네. 여러분들께서도 뭔가 도전을 하시면 주변에서 분명히 응원하고 도와주는 분들이 계실 것 같다는 생각도 저도 들었습니다. 또 관객분들과 감독님 서로 그런 존재인 것 같기도 하고요. 오늘 이 자리 마무리하면서 어떠셨는지 간단한 소감을 좀 여쭙겠습니다. 정말 너무 꿈만 같아요. 제가 항상 배우 입장에서 막 이런 GV하거나 무대 이사 다니다가 정말 막 잠을 못 잤어요. 막 티켓 안 나가면 어떡하지 하고 내일 들어가서 보고 막. 근데 이렇게 티켓을 사서 어렵게 와주신 분들께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진짜 다음 작품도 지금 작품보다 훨씬 더 완성도 있고 좋은 작품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하는 용기와 에너지가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한 가지 부탁을 드리자면 CGV 관람평과 왓챠가 처참합니다. 왓챠 좀 도와주시고 네이버도 지금 한 3개 올라온 것 같더라고요. 관람평이. 리뷰가요? 네, 리뷰가 네이버 리뷰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자리 지켜주셔서 감사하고요. 선물 받아서 조심히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객분들 포장로는 저쪽